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나무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한국 증시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나 뭐 이런 주제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예, 토픽이네요. 요새 아주 핫한 토픽이죠. 예, 일단 이제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이건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이 질문부터 먼저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 되게 다양한 얘기들 하거든요. 예, 뭐를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국 시장이나 한국 기업이 유사한 해외 증시나 이제 그 동종업종의 다른 기업 대비 그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제가 한 30년 넘게 증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니까 옛날에 이제 90년대 외국 투자가들을 만나면 한국 기업은 분석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왜냐하면 이익률도 낮고 변동성도 크고 그다음에 거버넌스가 엉망이어서 도대체 알 수 없는 회사들이다. 거의 그 외국인 담당자가 다 피하는 내가 예, 한국을 그랬어요? 맡기 싫어하고 예. 주로 보면 한국하고 터키를 많이 담당을 합니다. 둘 다 상당히 분석이 불가능한 나라.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유래인데 예. 지금도 뭐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저희 업계 후배들이 열심히 행동주의자라는 이제 간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네. 이제 매기 역할을 하면서 디스카운트를 좁히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심지어 뭐 정부도 최근에 이제 성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좁혀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두 걸음 앞으로 나가면 또 한 걸음 뒤로 후퇴하고 이제 이런 건데 큰 이유는 이제 네. 뭐 물론 우리 뭐 사장님 물어보신 이유가 아마 이제 뭐 거버넌스가 한 이제 이유가 되겠고 그거는 뭐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는데 이제 다른 이유는 네. 우리가 이제 잘 얘기를 안 하지만 이게 한국 사람 시각에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랑 비교하는 거니까 글로벌 네. 투자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연하죠. 그러면 당연히 첫 네. 번째는 이제 그 거버넌스가 지배 구조가 한 요인이고 다른 거는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삼성다움이 네. 대한민국다움이 자본지배적인 산업에 몇천억, 몇조 원, 몇십조 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는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네. 반도체, 자동차, 최근에는 배터리, 철강, 석유화학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산업의 공통점은 물론 이제 배터리는 지금 이제 커가는 산업이지만 나머지 산업은 다 그 부침이 심한 네.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입니다. 이런 데들은 예외 없이 다 밸류에이션이 할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만 지금 디스카운트가 되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실적을 발표한 미국의 마이크론도 네. 반도체 회사 중에 가장 밸류에이션이 싸요. 그거는 거기가 거버넌스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똑같이 수조 원, 수십조 원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본지배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 결과 이익의 변동성이 높고 예측이 어려우니까 시장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 그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의 비즈니스 모델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독일의 뭐 BMW, volkswagen, 퍼가 한 3배, 5배밖에 안 되는 게 같은 예. 이유죠. 그래서 첫째는 거버넌스,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의 어떠한 구조적인 뭐 태생적인 한계죠. 우리가 뭐 갑자기 소프트웨어 회사로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세 번째는 관치. 뭐 은행주를 관치. 이제 예. 밸류에이션 누르고 한전을 망가뜨린 게 뭐 대표적인 거죠.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1, 2년 후에 기업이익에 포커스를 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이어서 10년, 20년 장기적인 성장성도 실제 반영을 조금씩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내수 시장이 줄어들 거가 은근히 주가에 반영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크게 보면 그래서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제 한국 증시에서는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 주주 행동주의 이게 영향이 커지면서 이 조금 이 한국 기업들의 가치를 좀 다시 평가하자는 뭐 이런 움직임도 보입니다. 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런 주주 행동주의 덕분에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개선될 것 뭐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주의가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조금 완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뭐 그럴 가능성이 있고 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 요인이
이런 행동주의자 펀드들의 활발한 행동,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자금이 점점 커지면서 지금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성과가 이번 주총에 있었지만 내년 후년에는 더 많은 기업들을 타겟으로 해서 지배구조의 개선, 이사회 중심의 경영, 배당을 확대해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는 것은 이들 행동주의자 펀드들 아니면 이제 최근에 전통 펀드 운용사들도 ESG 펀드라는 그런 포장을 하고선 젠틀한 행동주의자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그 이창환 대표나 강성구 대표처럼 공개적으로 캠페인을 하지는 않지만 네. 실제 뒤에서 경영진한테 젠틀하게 음. 마일드하게 이제 그 뭐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법적인 소송을 하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뭐 주주 제한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크게 수익률이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존의 자산운용사들도 많이 이런 식으로 액티브 펀드는 최소한 젠틀한 그런 액티비스트로 바뀌는 데가 아니면 최소한 일부 전략이라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한국 증시 분위기가. 예전에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2006년에 칼 아이칸이 KTNG 이제 경영권 분쟁 일으킬 때 또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반대하고 이럴 때는 보면 다 외국계 뭐 기업 사냥꾼들이 우리 한국 기업들을 괴롭힌다. 뭐 이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좀 그런 행동주의를 보는 분위기가 바뀐 것 같은데 좀 광범위하게 보면 이제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먹튀를 한다, 뭐 국부 유출한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하는 일각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근데 뭐 국내 자본, 외국 자본 그렇게 가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 네. 우리가 국민연금 아니면 한국투자공사 KIC 우리 국부펀드를 관리하는데 보면 뭐 KIC는 다 100% 해외 투자고 국민연금도 반 이상이 해외 투자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하려면 이 해외에 투자된 이런 주식들, 유가증권이 좋은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도 외국 자본들이 많아지면 주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자된 연금뿐만 아니라 개인 그 자금들도 이제 가치가 올라가서 우리가 되게 좋을 거니까 뭐 외국 돈 국내 돈 가릴 필요는 없고 실제 제가 아는 국내 국부 펀드도 엘리엇에 투자를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삼성과 삼성그룹의 이제 경영 간섭을 하면서 그 일부 정치인들이 돈을 빼라고 그래서 결국 뺀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그 한 번 엘리엇 같은데 돈을 넣기가 너무 어렵고 돈을 빼면 그 다음부터 평생 받아주질 또 않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돈을 넣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줄지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일부 국회의원들의 그러한 뭐 간섭 내지 약간 네. 너무 금융을 모르는 그러한 그 고집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국부 펀드들이 이제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상실을 했죠. 근데 하여간 국내건 해외건 헤지펀드 전략 중에 가장 스마트한 사람들이 모이고 장기적인 투자 성과가 꾸준히 좋은 데들이 이런 행동주의적이고 엘리엇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40년 넘게 네. 마이너스 수익률이 연 단위로 난 해가 단지 두 해고 실제 그것도 한 1, 2%밖에 마이너스가 안 났고 거의 네. 모든 해에 10% 넘는 수익률을 냈고 복리로 따지면 성과수수료 다 제외하고도 한 10몇 프로, 한 13, 4% 났으니까 실제 fee를 지급하기 전에는 한 20% 가까운 수익률이 낸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알파를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 표현으로 네. 창출을 해서 초과 수익이죠, 그러니까. 국내에도 보면 음. 우리 뭐 그 아까 말씀드린 이창환 대표나 강성부 대표 아니면 이제 다른 최근에 이제 젊은 그러니까 요즘 네. 이제 이 두 분들 보면 대학교 동아리 출신들이에요 보면 네. 그래서 우리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제도권 금융보다는 이러한 행동주의자나 이제 이러한 얼터네티브 투자를 하는데 많이 가서 제2의 제3의 이런 펀드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리고 그쪽으로 자금이 모이고 좋은 수익을 내면 대한민국이 조금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기업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공격을 안 당하려면 쉽습니다. 내가 경영을 잘하고 높은 주가를 유지하면 되거든요. 주가라는 건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 아무도 나한테 시비를 걸 이유가 없으니까 정통으로 경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선순환이 되면 뭐 좋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주주 행동주의가 주가를 올리는 메커니즘, 이건 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좀 쉽게 좀 알고 싶은데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 주주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까 말씀 뭐 드린 것처럼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가 배당을 받는 거랑 이제 주가 상승을 더한 게 나의 총 수익률인데 네. 일단은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현금을 좀 과도하게 갖고 있어요. 빚은 거의 없고. 왜냐하면 이제 IMF 때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네. 뭐 대기업들도 그렇고 중견기업도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금은 대주주 거가 아니고 그 비율대로 그 일반 주주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수주주로서 그 회사의 1%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 배당 이익에 대해서는 내가 1% 권리가 있는 거고 그 회사가 현금 갖고 있는 것도 현금 갖고 있는 것도 내가 1% 권리가 있는 거니까 네. 그 돈을 일부 돌려주라.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좀 더 많이 해라. 그러니까 뭐 쌓여 있는 현금에서 아니면 버는 이익에서 아니면 유유자산이 많으면 이번에도 이제 우리 일부 펀드들이 KTNG에 대해서 유유자산을 좀 부동산을 매각을 네. 해라. 그래서 이제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라. 이제 배당이 제일 쉬운 거고 다른 것은 이제 그 지배 구조가 개선이 돼서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대주주의 사익 판취가 없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근데 네. 그것이 형성이 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1, 2년에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서 네.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우리가 애플이 5년, 10년 전에 퍼가 15배 미만이었는데 지금 25배, 27배가 된 것처럼 퍼가 높아져요. 그 주가의 수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니까 그게 높아진다는 건 주가 상승이 구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은 뭐 이제 그 뭐 비용 절감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인 성장 그런 계획을 주문을 네. 그런 것을 주문을 경영진한테 할 수 있고 그래서 쉽게 하니까 배당을 좀 더 주고 성장을 더 많이 하고 투명성을 통해서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의 퍼의 거래가 되고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높은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일각에서 이제 기업들이 성장하려면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배당 늘리고 자사주 매입 늘리라고 그러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근데 이제 그게 아마 국내 경영진들 네. 아니면 이제 정치인들 심지어 뭐 우리 뭐 청와대도 그런 것 같은데 음. 기업이 존재의 이유 그 다음에 주주를 위해서 기업이 뭐를 해야 되는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되게 심플합니다. 음. 기업이라는 것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성장을 하려면 쉽게 얘기하면 설비 투자, 음. 기존의 라인을 증설하거나 R&D,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M&A. 예. 최근에는 우리 뭐 SK그룹도 M&A 많이 하고 네이버, LG화학이 미국에서 뭐 1조 원 넘게 M&A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요 예. 세 가지라는 것은 다 돈의 지출이 돼서 그것이 결국 잘 되면 성장을 이뤄내니까 성장이 이뤄내면 이익이 늘어나고 주가가 상승을 네. 하죠. 근데 그것을 하고 나서도 돈이 남으면 그 남는 돈을 주주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죠. 회사에 꼭 필요한 돈, 운전자본, 내가 재고를 끌고 간다. 아니면 매출 채권이 어느 정도 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현금을 뭐 대기업 같으면 몇 조 원, 한 1, 20조 원이 필요하겠지만 그 이상의 과도한 현금은 주주들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그것을 배당을 하든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하면 또 반드시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은 경영진이 이사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국 이사회가 이제 승인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네. 투자에 돈을 다 돌리고 하고 나서 남은 돈이 있을 때 이제 배당하고 자사주를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그런 컨비네이션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명쾌하다. 예. 네. 세계 최대 기업 애플도 이제 주주 친화적인 현재 지금 상당히 주주 친화적인 기업을 그렇죠. 평가받잖아요. 가장 뭐 주주층이라고 네. 근데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주주 행동주의 개입이 있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어떤 좀 일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애플이 그 이제 미국에서도 그 이제 1에서 10 그 스케일에 따라서 네. 기업 거버넌스 수준을 평가를 하는데 애플이 이제 가장 높은 그 최고의 등급을 받고 가장 낮은 등급은 뭐 테슬라, 메타, 뭐 알파벳 이런 데가 받습니다. 여기는 이제 차등 의결권 제도나 아니면 그 뭐 이제 CEO가 좀 전행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애플은 기업도 거버넌스가 좋다. 네. 그다음에 CEO인 팀 쿡도 상당히 주주를 높이 대한다, 인정을 해준다. 이제 그런 인식이 이제 뭐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실제 이제 팀 쿡이 2011년에 스티브 네. 잡스가 이제 암으로 타계하고 나서 맡았을 때는 그분이 그렇게 주주의 권리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미 애플은 100조 원에 넘는 현금을 갖고 있었고 많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재미없는 아이폰이 이제 출하가 되고 나서 한 5년 되니까
프로덕트의 제품의 모멘텀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좀 재미없는 주식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두 군데 헤지펀드가 붙었습니다. 음. 카라이칸이 붙었고 그다음에 카라이칸 바로 전에 몇 달 전에 데이빗 아이언혼이라고. 데이빗 아이언혼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금융위기 2008년에 리먼은 실제 부도라고 그래서 가장 먼저 큰 소리를 치고 분석을 해서 나는 이미 숏을 공매도를 쳤다고 그랬던 사람이어서 되게 예. 미국 월가에서 존경을 되게 많이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데이빗 아이언호하고 칼 아이콘 둘이 지분을 상당히 매입을 해서 일단은 과도한 현금은 불필요하니까 그 현금을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라. 그리고 애플은 아마 지속적으로 많은 현금이 쌓일 테니까 그러면 부채도 없으니까 그럼 오히려 일부 차입이라도 하고 앞으로 버는 현금의 많은 부분을 배당과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에 써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관한 어떻게 보면 가정교사 역할을 이분이 하면서 예. 처음에는 팀 쿡이 좀 저항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주주를 위하는 거구나. 그래서 기업 가치를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그 이후로 뭐 5배, 10배 올랐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가정교사가 있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내에 최근에 이제 매기 역할을 하는 우리 행동주의자 펀드들이 있는 게 예. 나쁘진 않고 오히려 좋다. 경영진도 좀 긴장을 하고 그렇게 경영을 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일반 투자자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주주 행동주의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내가 봐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이니까 그냥 잘못 들어왔네. 그리고 그냥 팔고 나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내가 고른 종목이 기업의 뭐 펀더멘털도 별로고 네. 거버넌스도 좋지 않으면 뭐 매매 비용,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고 파는 비용이 요즘 거의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종목은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주식을 꼭 뭐 사고 파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니까 뭔가 기다려볼 호재가 있으면 좀 기다려보겠지만 펀더멘털과 거버넌스, 기업 경영진, 대주주의 질이 별로 안 좋으면 굳이 뭐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어떻게 해결하고 업그레이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들 쭉 해봤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이제 한국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보다 더 높은 투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증시로 바뀔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과거 뭐 수십 년 동안의 경영 성과가 물론 과거가 미래에 그대로 전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 주가의 장기 성과가 국내 주식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 경쟁력, 그다음에 주주를 대하는 그런 자세 이제 그런 건데 하나 이것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바뀐다는 것은 국내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성과가 더 좋은 것은 아마 행동주의자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더 많이 얻고 네. 그 결과 지배 구조가 좋아지고 이사회를 좀 더 제대로 하고 사회이사들이 제대로 객관적인 역할을 하고 진짜 경영진들이 사익 편취 안 하고 주주들한테 배당주 좀 더 하고 뭔가 항상 내가 이 의사결정이 주주를 어떻게 위하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방식이 바뀌면 우리 시장도 조금 바뀔 수 있지 않나. 그러면 미국 주가를 따라가거나 오히려 앞서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미국 주가의 장기 성과가 국내 주가보다는 불행히 높을 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좀 바꿔야 되겠다. 뭐 네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나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모시고 한국 증시 업그레이드 어떻게 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업 거버넌스 뭐 지배 구조가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결국 쉽게 얘기하면 그 회사의 경영진 대주주를 내가 믿을 수 있냐, 이제 신뢰할 수 있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그 회사의 제품 서비스도 봐야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회사의 경영진을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과학적으로 이게 뭐 우리가 계산해서 나온 건 아닌데 우리가 언론을 통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정황으로 우리가 그런 것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점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면 실수를 좀 덜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나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